사람들은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급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냥 말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러시아의 무적의 권력 역학이 내부 반란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금까지 푸틴의 결정과 행동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 면책의 금기는 2월 19일에 큰 소리로 깨졌습니다. 두만은 조용히 반란을 일으키고 충성스러운 선정가들은 TV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블로거들은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이제 침묵의 대가가 발언의 대가보다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정권이 무너진 역사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2월 19일 야블로코당의 지도자 니콜라이 리바코프가 트베르 연방의회에서 연단에 올라 대본을 깨뜨렸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외딴 구석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바로 옆 권력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크렘린의 심장에 직접적으로 울립니다. 이제 그 강렬한 반란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직접적인 보복이며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그는 크렘린의 모든 강압 정책을 무시하고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크렘린에 맞서는 것과 같습니다. 4년 동안 이 거대한 기계는 모든 명령에 복종했지만 이제 창조자에게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무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은 전쟁의 4주년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공황과 황폐 속에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한 분기점입니다. 2026년 첫 50일 동안 우크라이나의 방역은 러시아의 중심부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유수가 불타고 군사기지가 공격받았다. 석유 수익이 50% 급락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무역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푸틴은 이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미래임 국가복지기금을 녹이고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급증하며 긴 가스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코프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전을 믿지 않으며 사람들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무거운 대가는 이제 궁전 밖으로 흘러나와 거리로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사회와 정치적 충성의 사슬에 열어놓은 균열은 엄청나며 이 반란의 중심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 이 두려움과 공포는 크렘린의 가장 안전한 방까지 퍼졌고, 푸틴의 두뇌이자 크렘린 선정가로 알려진 알렉산드르 두기는 2월 19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쓴 성명에서 정신적 붕괴를 겪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뒤처지고 기술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두기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납치하며 심지어 도시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까지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전략가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지에 몰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정권의 마지막 절박한 시도입니다.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어떻습니까? 수년간 구병 텔레비전에서 러시아 국민에게 승리가 가까웠다는 동화를 들려주던 그 익숙한 얼굴. 이제 그는 생방송 중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상황이 재앙적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인정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엉망이고 여전히 이 멍청한 수치들과 싸울 수 없다면 심지어 솔로비오프가 우린 끝났다 라고 국영 TV에서 말한다면 불이 이미 굴뚝을 삼키고 불길이 크렘린의 다락방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시점, 국가기구와 선전이 무너진 이 순간에 우리는 크렘린의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의사결정자들은 그들 스스로 만든 정보의 환상에 빠져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에 전미 육군 유럽사령관 벤 호지스는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이 처한 고립된 상황을 매우 명확하게 요약했습니다. 호지스는 그의 말로 내부의 심각한 피해와 공포 분위기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종류의 대화와 열띤 토론이 크렘린이나 그가 있는 곳에서 벌어질지,
그를 권력에 있게 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봐, 당신은 우리를 망치고 있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호지스가 언급한 당신들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외침은 사실상 크렘린에서 시작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내전의 첫 불꽃이며 엘리트 내부의 첫 균열입니다. 정보 격리, 복제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거대한 러시아 군대의 작전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전선에 잘못된 좌표를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국가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정보 전쟁입니다. 미국 언론과 영국 정보 유출에 반영된 분석에 따르면 연방보안국, FSB, 그리고 군 장성들이 서로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상에 놓인 유명한 빨간 파일에는 진실이 아닌 다음 숙청을 피하려는 관료들이 조작한 가짜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도자 주변의 고문단은 현장의 명백한 진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정제하는 치명적인 메아리방으로 변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위로 올라가면서 걸러집니다. 손실은 축소됩니다. 대규모 분류 실패는 은폐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도달할 때쯤에는 모든 것이 계획에 따른 진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반면에 리아브코프의 발언은 외부에서 정치적 오판이나 통제되지 않은 분노의 폭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목소리들은 방향을 잃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엘리트들에 의해 점화된 거대한 반람의 불꽃입니다. 현실은 가장 견고한 궁전의 문도 무너뜨리는 냉혹한 습관이 있으며 지금 그 대리석문은 전선에서의 대규모 물류 실패뿐만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잃은 엘리트들의 생존 본능에 의해 밀리고 있습니다. 이 고립은 내부 배신에 대한 증가하는 편집증과 결합되어 엘리트들이 이 가라앉는 거인을 버릴 방법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두바이와 홍콩으로의 조용하지만 대규모의 자본 도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트베르 의회에서의 랴브코프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오판이나 통제되지 않은 분노의 폭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목소리들은 완전히 방향을 잃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엘리트들이 지도자를 비난하며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 위대한 반란의 불꽃입니다. 외부에서 단일하고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정권의 구조가 지역 수준에서 회복할 수 없는 반란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급 관료들, 경찰서장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자신들의 국민을 상대로 방어하는 방패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방어할 군사적 성공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손실은 통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잃은 병사의 수가 2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수천 대의 장갑차, T-90 주력 전차, 첨단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대규모 인명 손실로 방어와 공격 라인이 종이처럼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의 가장 어두운, 가장 숨겨진 위험에 도달합니다. 중앙 권력이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은 빠르게 분열되고 분산됩니다. 파산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재정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시나리오는 보안 구조 자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를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무엇인가? 헌법에 따른 군대와 정찰력의 단일 중심에서의 무력 사용 복점입니다. 그러나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이 복점이 이제 깨졌습니다. 현재 광대한 러시아 영토 전역의 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정규 러시아 군대만이 아닙니다. 완전한 봉건적 분열이 있습니다.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에너지 대기업 가즈프롬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체 사설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포톡과 파켈 부대입니다. 심지어 국가 우주기관인 로스코스모스도 우란이라는 용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성 안드레아 십자가와 같은 종교 테마의 민간 군사 회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의 막대한 아흐마트 대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모스크바가 아닌 그에게만 충성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 주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원봉사 민병대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 정치가들이 무장시킨 수천 명의 용병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지스가 지적한 것처럼
내부의 배신과 권력 투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크렘린의 권위가 완전히 마비될 때, 돈이 바닥나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며 중앙의 지휘 체계가 붕괴될 때, 그 단절의 순간에 이 수십만 명의 무장한 남자들은 누구를 향해 총을 겨눌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 군벌주의의 직전입니다. 모스크바의 장군들이 전선이나 변경에 있는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때 그 병사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는 지역 과도 정치인의 지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군벌들이 무엇을 위해 싸울 것 같습니까? 이념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직접적인 통제와 돈을 위해서입니다. 가지프롬 병사들과 지역 주지사의 민병대가 시베리아의 유전 장악을 위해 충돌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매 100km마다 다른 용병 군대가 공무를 갈취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항구, 정유소, 물류센터가 이 군벌들의 주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니아부코프와 트베르의 엘리트들은 이 다가오는 폭풍을 매우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단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것은 유고슬라비아식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지만 핵무기로 무장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의회에서의 리아부코프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인간 평화에 대한 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봉건적 혼란에 대한 순수한 공포의 외침입니다.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동안 발생한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훨씬 더 파괴적이고 현대적인 버전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철권이 부서지는 순간 러시아 연방의 지도가 무자비하게 찢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중심에는 폭발할 준비가 된 가장 큰 폭탄, 즉 민족공화국들이 있습니다. 서구 언론의 지도를 보면 러시아가 단일 색상의 단일체로 보이지만 이는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러시아는 수백 개의 다른 민족, 언어, 신앙이 강제로 보안 무대의 압력으로 묶여있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인 소모전은 이 제국의 기초를 완전히 침식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엘리트의 자녀들이 모스크바의 고급 카페에서 안전하게 앉아있는 동안 브리아티아, 투바, 다게스탄, 야쿠티아의 마을들은 거의 모든 젊은 남성 인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은 이 가난한 민족 지역들을 값싼 병사 공급원과 식민지로 사용해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세계 다이아몬드와 금 매장량의 중심지인 야쿠티아.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기아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바슈코르토스탄과 타타르스탄, 러시아의 산업과 석유가 풍부한 중심지입니다. 사실 러시아 군대의 중추를 이루는 카미카제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이 타타르스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부와 자원은 무자비하게 모스크바로 흘러갑니다. 2026년에 이 지역에서 시작된 속삭임은 이제 군인들의 어머니와 아내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비명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조직된 시민운동은 왜 우리 아이들이 모스크바의 과도 정치가들을 위해 참해서 죽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를 억누를 경찰이나 OMON 부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관들은 이미 서쪽으로 20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의 진흙 속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역 보안부대는 모스크바가 아닌 지역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습니다. 러시아의 진정한 두려움은 국경에 있는 나토 탱크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진정한 재앙은 내부에서 이러한 거대한 민족적 단층선이 동시에 파열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의 체첸 반란만으로도 러시아 전체 국가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제 타타르스탄, 바슈코르토스탄, 다게스탄, 시베리아 공화국들이 동시에 붕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모스크바는 이를 막을 돈도 군사력도 없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미국 정보기관과 국방부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핵무기입니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핵무기는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유혈 사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러시아의 폭력 독점이 깨지면서 전술 핵무기를 책임지는 제12국이 보호하는 그 거대한 무기고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에서 지배력을 추구하는 군벌이나 과도 정치의 민병대가 전술 핵미사일을 손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 구조의 붕괴를 의미할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도 이 시나리오에 대해 경고를 울렸고 동부 국경에 군사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벤 후지스가 옳았다. 지도자는 완전히 궁전에 고립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충성스러운 장군들과 함께 상상의 지도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밖의 폭풍은 이제 문뿐만 아니라 궁전의 벽까지도 부수고 있다. 그 반항적인 연설, 두긴의 절망적인 대량 파괴 발언, 솔로비오프의 생방송 눈물 고백, 주식시장의 깊은 붉은 화살표와 재앙적인 21% 이자율,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같은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투원에서 장갑 여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미래를 잃었습니다. 생산적인 젊은 세대의 남성들을 희생시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엘리트들에 대한 광대한 공포의 제국을 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크렘린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재산을 포호하며 다가오는 폭풍에서 살아남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연단에서 답변을 요구하고 선정아들은 울고 있으며 사람들은 배고프고 화가 나 있고 지도자는 그의 궁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초강대국의 자멸입니다. 2022년 2월 거대한 배들이 가라앉으며 만들어낸 어두운 소용돌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빨아들이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까지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지정학적 자살 중 하나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지리적 공간이 스스로를 삼키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한 국제협정과 함께 외교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자국 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쟁에서 전선은 키예프나 돈바스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모스크바의 호화로운 거리, 시베리아의 에너지 시설, 그리고 민족공화국의 피로 물든 독립광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붕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무기를 보유한 거대 국가가 사병, 군벌, 민족 집단으로 나뉘는 것이 세계를 어떻게 안보 위기로 몰아넣을까요? 중국이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